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제가 오늘 EDD에서 실업상 자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오버페이먼트 여부를 결정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체류 신분이나 한국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공적 부조가 아니냐 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언론 자료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고요. EDD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있죠. 자발적으로 그런 경우 실업상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고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 명시해 놓은 게 있어서요. 그것도 제가 안내 좀 해드리고요. EDD에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겠다요. 그래서 이 부서가 뭐 하는 부서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공적 부조를 영구히 폐쇄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 실업수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분이 안 되신 분들이 받았을 때 그 관계도 제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요. UI나 PUA를 받는 분들 체류 신분에 대한 안내도 EDD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EDD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FAQ로. 그래서 제가 그거 링크 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quit my job이니까. 그런 경우에 UI 베네핏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요. EDD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EDD에서 고용주와 여러분한테 동시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요. 보통은 파일링을 한 후에 2주 정도에 하는데 지금은 뭐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EDD가 워낙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거 100% 스크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랜덤리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 걸리는 분들도 요런 게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스스로 그만둬도 여러분들이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서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unsafe working conditions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는 그 환경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요. 특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만뒀다 그러면 그거는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진단서를 내주는 경우도 가능해요.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니까 즉 가정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헤어진 남편이 자기를 위협하는데 직장이 노출돼서 도망을 가야 된다든지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이유가 타당하대요. 물론 그런 법적 서류가 좀 필요하겠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UI 베네핏 받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EDD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UI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 신분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체류 신분을 여러분들이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EDD에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국토안보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을 한대요. 국토안보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사이트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사이트 링크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자, 이민 관련된 거를 관할하는 부서예요.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였는데 2002년도 이후에 홈랜드 세큐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 공항에 입국하실 때 여러분들 그 심사하는 거죠. US 시리즌도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스탬프 보셨죠?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엔트리 퍼밋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발급을 해요? 국토안보부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출입국 관리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실업상 받으면서 한국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그 증빙 서류가 분명하잖아요. 거래처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뭐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으면은요. 그 증빙만 하면 돼요.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업상 받으면서 시간 나니까 한 달 한국 갔다 와야겠다. 뭐 가족이 아파서 간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토안보부에서 출입국 관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EDD와 그 데이터를 공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부가 또 타이트하게 간다면은 이거는 100%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퍼블릭 차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적 부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죠? 바이든 정부에서 공적 부조를 영구히 없애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건 언론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가 되더라도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법안이 상정이 되면요, 이걸 고백해서 이렇게 적용해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그 관계를 조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245I 조항이라고 혹시 아세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체류 신분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민법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거나 댓글을 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서류 미비자의 신분이 되신 분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뷰도 미국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체류 신분이 안 되는 분들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인터뷰까지 받고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 정책은 뭐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책이 곧 나올 걸로 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들쑥날쑥한 법 중에 하나가 이민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이런 분들은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하고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으로 돌아가 볼게요. 실업수당 받는 분들 중에서 제가 체류 신분이 서류 미비자나 학생 신분으로 돼 있는 분들은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류 미비자나 학생 신분이라도 세금을 보고할 수도 있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정부는 세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베네핏에 대해서는요, 신분을 규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적 부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메디컬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스탠푸드나 또 에임이라고 그래갖고 아기 날 때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많이 이걸 받으시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그런 베네핏들이 많죠.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부에서도요. 공적 부조로 신분을 바꿀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극빈자로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에요. 그래서 아이들 있는 분들이 서류 미비자인데 이 캐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요. 전부 이거를 환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실업수당이 캐시에이드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왼쪽처럼 그냥 지나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을 완전히 뒤집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EDD가 체류 신분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왼쪽에 나열된 신분하고요. 오른쪽에 나열된 신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퍼밋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따라서요.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를 결정할 거예요. EDD에서 워크퍼밋 갖고 계신 분들도요. 그 expiration date이 지났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isqualification에서 페이드로 바뀌는 사례들이 그 신분 증빙을 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례들은 원래 신청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월부터 EDD가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1월 달부터 올린 동영상을 순서대로 다 놓치지 말고 보시고요. 아래 댓글 답도 같이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나면은요, 계속 문자로 똑같은 말 물어보세요. 저 아직 변화가 없는데 저는 언제 될까요? 다 똑같아요. 하루에 수십 명이 그러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동영상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컴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타주로 이사 가면 어떤지, 해외로 나가면 어떤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수당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동영상으로 거의 다 올렸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답을 다 얻으셨고요. 타주에 계시는 분들도 이 시스템의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한 70% 이상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영상 밑에 댓글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많아서 못 읽으니까 내 답 좀 해달라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 소모가 많다 보면은 이게 늦어지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